문화저널 21 독자 여러분, 주간 브리핑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배소윤입니다. 12월 11일 주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하는 등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면서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적용하고 비수도권은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오후 9시 이후 기존 중점 관리시설인 클럽, 헌팅포차, 콜라텍 등 유흥시설 외에도 노래 연습장, 직접 판매 홍보관, 헬스장, 골프 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실내 스탠딩 공연장 등의 집합이 전면 금지됩니다. 식당, PC방, 임의용업, 오락실, 대형마트, 백화점, 놀이공원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운영도 오후 9시 이후에는 제한되며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시식도 금지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 등 모임 행사에도 이용 인원이 50인 미만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하객 수가 극도로 제한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스포츠 경기는 열리지만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며 사회복지시설은 운영을 허용하되 정원의 30%, 최대 50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학교와 학원가도 비상입니다. 등교 수업은 실내 밀집도가 3분의 1 수준이 되도록 관리해야 하며 교습소를 포함한 모든 학원은 학생들의 외출 최소화를 위해 영업 중단 조치에 들어갑니다. 다만 2021년도 대학 입시 전형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입시 관련 수업과 직업능력 개발 훈련 과정은 예외로 뒀습니다. 호텔,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등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파티 행사의 경우도 인원 규모와 관계없이 금지하도록 했으며 국민들에게 가급적 집에 머무르고 외출, 모임,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정부 기관 및 기업들은 3분의 1 이상 재택근무가 권고되며 임산부 고령자 만성질환자 등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적극 권고됩니다. 콜센터나 유통 물류센터 등에 대해서는 정부가 고위험 사업장으로 별도 지정해 강화된 방역수칙 적용을 의무화합니다. KTX나 고속버스 등 교통수단은 50% 이내에서만 예매가 가능하도록 권고되며 종교시설에서의 예배 등은 비대면 원칙하에 20명 이내 참석을 허용하고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는 전면 금지됩니다.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미 늦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2.5단계보다 강력한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발표했음에도 정부가 2.5단계로 격상한 것은 사실상 뒷북 조치라는 지적입니다. 박능호 중대본 1차장은 수도권 2.5단계는 3단계 전면 제한 직전의 최후의 보루라며 3단계 격상 여부는 2.5단계가 시행되는 3주 이내라도 상황을 보면 가능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초기에 강력하게 거리두기 3단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라임 사태 관련 핵심 인사로부터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불기소 처분을 받은 것을 두고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지나쳤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8일 라임 사태 관련 검사 술접대 의혹을 수사한 서울 남부지검 전담수사팀은 남호 부부장 검사, 김봉현 전 회장, 검찰 출신 이모 변호사 등 3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접대 시점이 라임 수사팀을 구성하기 전이라는 이유를 들어 직무 관련성을 인정하지 않았고 뇌물죄 대신 형량이 가벼운 청탁금지법만 적용했습니다. 때문에 현장에 동석해 접대를 받았던 현직 검사 3명 중 2명은 접대 도중에 이석해 청탁금지법상 처벌 기준인 접대액 100만 원을 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기소됐습니다. 100만 원이 넘지 않았다는 주장도 영수증 금액 그대로 계산해 수수한자 수만큼 나누는 더치페이식 계산법을 채택했으며 김봉현 회장은 해당 비용을 결제한 당사자임에도 향응을 함께 받은 사람으로 간주해 수수자 수에 포함해 n분의 1로 계산해 1인당 향응액을 100만 원 이하로 맞췄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 룸사롱에서 접대성 술자리를 가졌고 이날 마신 술값만 50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럼에도 수수자와 뇌물 제공자를 포함해 n분의 1로 술값을 계산해 불기소 조건을 맞춘 겁니다.
이 같은 수사 결과에 온라인 커뮤니티와 시민단체는 황당해 말도 안 나온다는 일관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참여연대는 이번 조사 결과를 검사들을 봐주기 위한 맞춤형 계산법, 맞춤형 불기소, 상식 파괴이자 기소권 남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대형 유통업체의 판매 수수료율 중 TV 홈쇼핑의 실질 수수료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업체별 순위를 보면 NS홈쇼핑이 36.2%로 1위를 차지했으며 그 뒤를 롯데백화점, 롯데마트, 뉴코아 아울렛, 쿠팡 순으로 실질 수수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 TV 홈쇼핑,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아울렛, 복합 쇼핑몰, 편의점 등 6대 유통업체의 주요 브랜드 34개에 대한 판매 수수료율 등 유통거래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수수료 등 실제 수취액을 상품 판매액으로 나눈 값인 실질 수수료가 가장 높은 업종은 TV 홈쇼핑 29.1%로 조사됐으며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이 뒤를 이었습니다. 업체별 실질 수수료를 보면 NS홈쇼핑이 36.2%, 롯데백화점 22.2%, 롯데마트 19.8%, 뉴코아 아울렛 18.3%, 쿠팡 18.3%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실질 수수료율은 모든 업태에서 작년보다 0.2에서 1.8%포인트 정도 낮아졌지만 쿠팡, 하나로마트, 롯데마트 등 일부 업체에서는 실질 수수료율이 상승했습니다. 특히 납품 혹은 입점 업체가 중소 중견 기업일 경우 대기업 납품 입점 업체보다 실질 수수료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명목 수수료인 정률 수수료율도 중소중견 납품 입점 업체가 대기업 납품 입점 업체보다 높아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정률 수수료는 상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부과하는 수수료입니다. 정률 수수료율은 TV 홈쇼핑, 백화점, 대형마트, 아울렛 복합 쇼핑몰, 온라인 쇼핑몰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상품군별로는 진, 유니섹스, 셔츠, 넥타이, 속옷, 모피 품목 등에서 높게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TV 홈쇼핑의 경우 판매 수수료율 수준이 높고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다양한 추가 비용을 부담케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을 납품업체에 지우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온라인 쇼핑몰 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 심사 지침을 제정해 공포함으로써 보다 명확한 법 집행 기준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얀센, 모더나 등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 4,400만 명분을 선구매한다고 8일 밝혔습니다. 그동안 다국적 제약사들과 물밑 협상을 지속해온 정부는 선구매한 백신을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박능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아스트라제네카와 1,000만 명분 백신 선구매 계약을 완료하고 화이자와 1,000만 명분, 얀센과 400만 명분, 모더나와 1,000만 명분 구매 약관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1,000만 명분은 세계 백신 공동구매 연합체인 코백스 퍼실리티를 통해 수급할 계획으로 총 4,400만 명분의 백신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박능우 차장은 백신이 아직 개발 완료 전 단계이고 백신 접종 과정에서 부작용 등 성공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는 만큼 당초 정부에서 발표한 3,000만 명분보다 더 많은 백신을 선구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개발 중인 국산 치료제도 빠르면 내년 초부터 상용화가 가능할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코로나 백신을 통한 예방과 치료제를 통한 조기 치료를 통해 더욱 튼튼한 방역 체계가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에 선구매한 백신은 내년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이후 개발되는 백신 개발 동향에 대해서 모니터링하고 추가로 필요한 물량에 대해서 적극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노인과 집단시설 거주자, 만성질환자 등 감염 취약계층이나 보건의료인 등 사회 필수 서비스 인력 등 3,600만 명을 우선 접종 권장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은 아직 백신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선 접종 대상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9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686명을 기록하며 600명 후반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주말을 지나면서 잠시 주춤하던 확진자 수가 다시 급격하게 불어나면서 700명 선을 넘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86명 늘어나 누적 39,432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는데요. 이 같은 수치는 대구, 경북과 신천지 교회 등을 중심으로 1차 대유행이 있었던 2월 이후 최대 기록입니다. 이날 신규 확진자 감염 경로를 보면 지역 발생이 662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해외 유입은 24명에 그쳤습니다. 집단 감염 사례를 살펴보면 서울 용산구 이태원의 홀덤 펍 5곳과 관련 19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서울 중구의 시장에서도 14명이 감염됐습니다. 종로구 파고다타운과 기타 노래교실을 중심으로 한 확진자 수는 112명까지 치솟았고 울산 남구 요양병원에서 100명 등 취약시설에도 확진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현재 수도권은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한 상태지만 700명 선을 넘어서면 3단계로 격상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되고 하루 확진자 수가 700명에 육박하면서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외출 및 연말 모임 자제와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모두가 방역 수칙을 더욱더 잘 준수해서 한 주간 모두 건강히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